여러분, 한때 유럽 경제의 핵심이었던 나라, 어디가 떠오르세요? 아마 이탈리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패션, 자동차, 관광, 명품, 진짜 잘 나갔죠. 그런데 지금은요? G7 자리에서 스페인한테 밀릴 위기입니다. 스페인은 막 치고 올라오는데 이탈리아는 계속 뒷걸음질이에요. 최근 16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0.03%, 네, 3%도 아니고 0.03%입니다. 이건 그냥 멈춰 있다고 봐야죠. 예전엔 1년에 5%씩 치고 나가던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탈리아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이거 남 얘기 아닌데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이탈리아는 북부 밀라노만 살고 나머지 지방은 완전 황폐하다. 우리나라 수도권 지방 격차랑 똑같다. 정치인은 나라를 발전시키긴 힘들어도 망하게 하는 건 순식간이더라. 자, 첫 번째 원인부터 들어갑니다. 바로 인구 구조 붕괴, 특히 출산율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죠. 이탈리아 출산율이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럽에서도 거의 꼴찌권이고 스페인도 똑같이 1.2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0.75, 세계 최저입니다. 이탈리아보다도 훨씬 낮죠. 그래서 우리 더 심각하네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아직 이탈리아보다 나은 건 단순히 시기의 차이 때문이에요. 이탈리아는 1992년에 초저출산 1.3 미만에 들어섰습니다. 그로부터 18년 뒤인 2010년부터 성장률이 완전히 주저앉았죠. 우리나라는 2002년에 초저출산에 진입했어요. 노동기간이 이탈리아보다 길어서 타격이 조금 늦게 오지만 그 늦게가 이제 끝나간다는 겁니다. 202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출산율이 떨어져도 처음엔 경제가 괜찮아 보여요. 부양해야 할 어린 인구가 줄어서 단기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근데 20년쯤 지나면 그 적게 태어난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 경제가 퍽 하고 꺼집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IMF가 왜 한국 성장률 계속 깎는지 알겠다. 이탈리아랑 똑같이 가고 있는 거 시간 문제다. 출산율 0.7이면 이제 속도는 더 빠를 거다. 자, 이탈리아가 남유럽 국가 중에서도 유독 더 망가진 이유.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첫 번째, 연출 채용이에요. 이탈리아는 심지어 교수 임용도 삼촌, 아버지, 조카 이런 가족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네포티즘 조카, 우선주의라고 부르죠. 심하면 한 대학 안에 같은 성씨만 잔뜩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 채용도 61%가 연줄 기반이고 공개 채용은 중소기업 15%, 대기업 3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누구 아는 사람, 친척, 정치인 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능력 있는 청년이 노력해도 기회가 안 옵니다. 결국 청년들이 이 나라에선 희망이 없다 하고 떠나는 거죠.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 유출이 최소 63만 명, 비공식 통계로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난민이 채우고 있지만 문제는 떠나는 쪽이 더 우수한 인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막대한 연금 부담. 이탈리아는 은퇴 후 소득의 77%를 연금으로 줍니다. 이걸 청년들이 내야 하니까 연금 보험료율이 무려 33%예요. 유럽 평균보다 1.5배 높죠. 그러니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꺼리고 청년 실업률이 치솟습니다. 세 번째, 부패 정치. 이탈리아는 부패 정치인 얘기하면 빠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얘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치가 썩으면 개혁은 멀어지고 결국
경제도 같이 가라앉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도 많이 얘기해요. 야, 이거 우리나라 얘기 아니냐? 한국도 대기업 생산직, 공기업 경력직은 친인척으로 꽉 찼다. 이거 안 고치면 이탈리아 루트 그대로 간다. 자, 이번엔 부동산 얘기입니다. 이탈리아가 출산율이 박살난 시점이 199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 북부 밀라노, 로마 이런 데 집값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부는 경기 불황, 청년 실업률 폭등,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독립을 못하는 청년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반보친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35이 돼도 부모 집에서 사는 사람들. 유럽에선 20대 초반에 독립하는 게 보통인데 이탈리아는 30대가 돼도 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가 흔했어요. 한국도 비슷합니다. 2001에서 2003년에 부동산 호황이 터지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매년 20% 넘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사교육비도 2000년 10조, 2009년 20조로 폭등. 결혼비용, 양육비용이 감당 안 되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폭락한 거죠.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이탈리아랑 똑같은 길인데 우리는 출산율이 더 낮다. 부동산 잡아야 나라가 산다. 수도권 몰빵 구조부터 깨야 한다. 그리고 문제는 한국은 이탈리아보다 노동기간이 길어서 위기가 조금 늦게 올 뿐이라는 거예요. 그 늦게가 바로 지금 끝나가고 있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2025년부터는 청년 수가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경제 성장률이 버틸 수 있을까요? 남유럽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만 망가진 게 아닙니다. 한때 피그스, PIGS라고 불리던 나라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다 위기였죠. 근데 지금 보면 포르투갈은 1.9%, 그리스는 2.3%, 스페인은 무려 3.2% 성장률을 찍었습니다. 유럽 평균이 0.8%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스페인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노동시장 개혁, 마이너스 해고가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둘째, 디지털 혁신 마이너스 스타트업, IT,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 셋째, 유로존 지원 마이너스 위기 때 ESM 자금 받아서 버팀.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스페인은 아프지만 칼을 댔고 이탈리아는 손도 안 댔다. 한국도 정치 경제 카르텔 안 깨면 이탈리아 꼴 난다. 지금처럼 부동산이랑 학연지연 붙잡고 있으면 답 없다. 결국 스페인은 아픈 수술을 해서 살아났고 이탈리아는 그걸 피하다가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한 겁니다. 한국이 어디로 갈지는 이제 선택의 문제죠. 이탈리아가 디지털 혁신을 못하는 이유, 그 뿌리를 파고들면 네포티즘 연줄 채용입니다. 교수 채용부터 시작해서 삼촌이 교수면 조카도 교수 되는 게 기본. 심지어 한 대학 안에 같은 성씨가 줄줄이 교수라는 조사도 있었죠. 사기업은 더 심합니다. 채용의 61%가 지인 소개, 그중 33%는 친인척 채용. 공채 비율은 대기업도 34%, 중소기업은 고작 15%뿐. 그러니 능력 있는 청년은 기회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루이스 대학 총장이 졸업식 연설에서 얘들아, 이탈리아를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생산직, 교수 사회, 이미 비슷하다. 공무원 경력직 채용도 친인척으로만 들어간다. 능력보다 줄이 먼저면 나라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결국 이탈리아 청년 63만 명이 나라를 떠났고 그 자리는 이민자가 메우고 있지만 경제 체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은퇴하면 현역 시절 소득의 77%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유럽 평균이 58%인데 이탈리아는 훨씬 후하죠. 문제는 이게 본인이 낸 돈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지금 일하는 청년들 세금으로 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보험료율이 무려 33%예요. 개인이 10%, 회사가 23% 부담. 이러니 기업은 청년 고용을 꺼리고 청년 실업률은 치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재정은 부족합니다. 부족분을 메우려고 국가 재정의 30%를 연금에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아이 양육 지원이나 청년 주거 지원 같은 복지는 뒷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출산율은 더 떨어진다. 우리도 곧 연금 개혁 안 하면 똑같이 간다. 부모 세대만 챙기고 미래 세대는 버리는 꼴이다. 연금 폭탄, 그리고 복지 불균형. 이게 이탈리아를 더 깊은 늪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1990년대 초반 로마와 밀라노 같은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청년들이 독립을 못하고 결혼도 미루게 됐죠. 남부 지역은 반대로 경기 침체가 심해서 일자리가 없고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30대가 돼도 부모 집에 얹혀 사는 반보친이족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2000년대 초반 서울 집값이 매년 20%씩 오르고 사교육비는 폭등하고 결혼과 출산이 늦춰졌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이 결혼과 출산의 최대 장애물이다. 집값 못 잡으면 저출산 대책은 말짱 헛거다. 이게 결국 인구 절벽으로 직행하는 길이다. 결국 집값 폭등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인구 구조와 경제 미래까지 뒤흔드는 뇌관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02년이에요. 그때부터 세어보면 이제 2025년이면 딱 23년이 지나죠. 이탈리아가 출산율 떨어지고 18년쯤 뒤에 경제가 무너졌던 걸 생각하면 우리도 이제 진짜 본격적인 후폭풍이 시작될 시점이란 겁니다. IMF도 이런 걸 감안한 건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계속 깎고 있어요. 1월에는 2.0% 예상하더니 4월에는 1.0%, 그리고 7월 말에는 0.8%로 또 낮췄습니다. 한마디로 매번 발표할 때마다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인구 구조 무너지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거다. 경제 체질을 안 바꾸면 이탈리아랑 똑같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결국 해법은 지금부터라도 구조 개혁과 미래 산업 투자에 올인하느냐, 아니면 이탈리아처럼 몇십 년을 잃어버리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남유럽 국가들이 전부 옛날 불명예를 털고 유럽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1.9%, 그리스 2.3%, 스페인 무려 3.2% 성장. 한때 피그스라고 놀림받던 나라들 맞나 싶죠. 그런데 이탈리아만 0.7%에 그쳤습니다. 같은 저출산 국가인데 왜 이탈리아만 망가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심각한 연줄 문화, 네포티즘, 교수, 공무원, 심지어 대기업 채용까지 61%가 인맥 친척 기반입니다. 공채는 대기업 34%, 중소기업 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아는 사람이 뽑습니다. 이러니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 확률은 가문의 힘에 달려버린 거죠. 능력 있는 청년일수록 이탈리아를 떠납니다. 사람들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국도 학연, 지연, 혈연 여전하다. 연줄 없으면 시작선조차 못 선다. 이런 구조면 인재가 다 해외로 나간다. 결국 이탈리아 몰락의 본질은 능력보다 연줄이 우선인 사회라는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능력 있는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63만 명, 비공식으론 100만 명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죠. 이렇게 빠져나간 인구를 메우는 건
이민자들인데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세금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왜냐?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후한 연금을 주거든요. 현역 때 받던 소득의 77%를 은퇴 후 연금으로 받습니다. 프랑스 60%, 독일 49%와 비교해도 압도적이죠. 문제는 이 돈을 본인이 모아둔 게 아니라 청년 세대가 매달 내는 보험료로 지급한다는 것. 그래서 청년과 기업이 내는 연금 보험료가 소득의 33%, 유럽 평균보다 1.5배나 높습니다. 이러니 기업은 청년 고용을 꺼리고 청년은 세금과 보험료에 질려 나라를 떠나죠. 사람들 얘기도 비슷합니다. 이탈리아는 청년들한테 너무 가혹하다. 한국도 연금 개혁 안 하면 똑같이 간다. 결국 젊은 세대가 다 떠나는 나라 된다. 결국 연줄 문화 플러스 연금 폭탄, 이꼬르 청년 인구 절벽. 이게 이탈리아 경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1990년대 초 밀라노, 로마 같은 대도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30대가 돼도 부모 집에 얹혀 사는 반보 친이족이 늘었죠. 남부는 경기 불황까지 겹쳐서 청년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결혼 출산이 자연스럽게 늦어지고 출산율은 유럽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어요. 이게 한국이랑 너무 닮았습니다. 2001에서 2003년 서울 아파트값이 매년 20% 이상 뛰었죠. 거기에 사교육비까지 폭등. 2000년에 10조였던 사교육비가 2009년엔 20조를 넘었습니다. 사람들 얘기도 비슷합니다. 집값이 혼인율, 출산율 다 죽인다. 부동산만 잡아도 출산율 절반은 해결된다. 결혼은커녕 독립도 못하는 청년들이 무슨 애를 낳나. 이탈리아가 92년에, 한국이 2002년에 출산율이 무너졌다는 시차만 다를 뿐 패턴은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도 이탈리아의 길을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탈리아가 몰락한 데에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었죠. 1. 출산율 붕괴. 2. 연줄, 혈연 중심의 채용. 3. 청년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연금 부담.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은 출산율이 낮아도 내부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으로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정치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서 아직도 늪에 빠져 있어요.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연줄 채용, 특혜 인사, 부동산, 불패 신화, 청년에게만 세금 보험료 부담을 떠넘기면 이탈리아보다 더 빠르게 몰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말도 다 비슷합니다. 연줄 채용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청년이 희망을 못 보면 결국 떠난다. 연금 개혁 안 하면 미래 세대가 나라를 버릴 것. 결국 답은 뻔합니다. 능력 위주의 채용, 부동산 거품 해소, 연금 구조 개혁. 이 세 가지를 지금 시작해야 한국이 이탈리아의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탈리아가 걸어온 길을 보면 한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절대 가면 안 되는 길이 어디인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출산율은 이미 붕괴했고 청년들은 집값과 빚에 눌려 결혼 출산을 미룹니다. 연줄 혈연 채용은 아직도 많고 연금은 손도 못 대고 있죠. 시청자분들 중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한국, 이탈리아보다 더 심각하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부동산 연금 채용 전부 구조 개혁해야 한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기회를 못 받는 사회는 망한다. 결국 나라의 미래는 누구에게 기회를 주느냐에 달렸습니다. 능력 있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